웨이브의 프리엠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공정은 P1 파트를 가지고 들어와서 M1, M2, M3를 거쳐서 나가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자는 필요로 하지 않고 각 공정 중간에 버퍼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거쳐 나가죠. 일반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각의 머신들이 작업자를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할당되는지 그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웨이버가 여기 있어요. 웨이버. 그래서 이 웨이버는 한 명인데 각각의 기계들이 웨이버를 갖다가 요청한다고 합시다. 즉, M1도 사이클을 돌리는데 웨이버 006이 한 명 필요하다고 선언을 했고요. 특히. 자, 그 다음에 M2도 나도 사이클 돌리는데 웨이버 001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M3도 나도 필요합니다 라고 한번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M1, M2, M3 각각이 다 웨이버 001을 필요로 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할당되느냐 하면은 이벤트를 먼저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때 작업자가 필요로 하는 이벤트가 발생된 그 작업에 웨이버가 할당이 됩니다. 즉 보시면은 자, 하트가 하나 뜯어오면서 M1에서 작업자가 필요하니까 글로 끌려갔죠. 자, M2에 파트가 들어가면서 작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M2로 갔습니다. 작업자는 현재. 그리고 M1은 새로운 파트가 들어왔지만 작업자가 아직 여기에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죠.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가면 작업자는 어디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M1에 이미 파트가 들어와서 작업자를 부르는 이벤트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 M2에 있던 작업자는 이 사이클이 끝나면 M1으로 갈 겁니다. 우선적으로. 자, 볼까요? 자, M1으로 갔죠. M3는 파트가 들어갔지만 아직 자기 순서가, 이벤트 순서가 먼저 이쪽 M1에서 발생시켰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M3로 갔죠. 그리고 다시 그 뒤에 작업자를 불러들이는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발생하겠죠. 자, 이와 같이 이벤트를 갖다가 먼저 부른 쪽에서 작업자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일을 해라 이렇게 지정할 필요도 있겠죠. 이제 그것이 프라이오리티인데, 자, 이렇게 먼저 이벤트를 발생시킨 데를 쫓아다닙니다만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머신 M1은 다른 기기에 비해서 M2나 M3에 비해서 프라이오리티가 높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머신을 등록하게 되면 디폴트 값으로 프라이오리티는 가장 낮은 값을 택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레벨을 지정하자고요. 프라이오리티 레벨 1. 프라이오리티 레벨은 1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2, 3, 4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M1의 프라이오리티는 1이다. 그리고 M2의 프라이오리티는 안정하면 그냥 디폴트 값으로 가장 낮은 값이고요. 2다. 그 다음에 M3의 프라이오리티는 3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놓고 실행을 시키면 M1으로 할당된 그 작업자는 M2로 쫓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M1이 항상 프라이오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 높은 쪽 우선적으로 가장 높은 쪽 우선으로 타스크가 할당되면서 그 업무부터 처리하고 프라이오리티 레벨이 높은 게 다 되고 나면 2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한 2로는 못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프라이오리티 레벨을 가지고 작업자가 어디에 먼저 할당되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라이오리티 레벨은 여기 보시면은 머신의 디테일 창에서 제너럴 탭에 프라이오리티라는 게 있다. 그리고 등급을 지정하는 건 1, 2, 3, 4 이런 식으로다가 레벨을 정한다.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작업자를 갖다가 3명으로도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버 001 한 명하고 복사를 하죠. 클론 해가지고 웨이버 002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클로버네가 레이버 003 3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레이버 룰에서 001 됐고요. M2는 레이버 002를 갖다가 여기다가 일을 한다. 그리고 M3는 레이버 003을 데려다가 일을 한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프라이오리티하고 상관없이 각각 다른 레이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대가 잘 운영될 겁니다. 이렇게 각자 맡은 일을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때에 따라서 이 M1이 상당히 중요한 기계인데 가끔 고장이 발생돼요.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거죠. 자, 브레이크다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브레이크다운이 얼마마다 일어나냐? 100번, 아니 10번 수행을 하고 나면 한 번씩 고장이 나는 기계예요, 이 기계는. 자, 그리고 리페어 타임은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걸 수리하는 데는 누가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냐면 레이버 002하고 그리고 L003하고 두 명이 즉 M2, M3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즉시 달려와야 돼요. 즉시. 그래서 그냥 레이버 002, 레이버 003 이렇게 할당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작업을 다 마치고 쫓아들어옵니다. 이것도 이 작업을 다 마치고 쫓아들어오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고장이 났을 때 쫓아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하던 걸 하던 그 이벤트만 오퍼레이션 사이클 타임 1분당에 1분을 다 마치고 온다는 얘기죠. 일을 하다가 중간에 사이클 중에 쫓아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프라이오리티 레벨이 높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 브레이크다운의 레이버 룰에서 프리엠프티 레이버라는 걸 등록하면 상황이 틀려집니다. 달라집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레벨, 프라이오리티 레벨의 차이에 따라서 일을 하던 걸 중단하고 쫓아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프리엠프티 레벨이 1을 하게 되면 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즉 내가 프라이오리티 레벨이 1이니까 프라이오리티 레벨 2 이하이면 다 하던 일을 멈추고 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일을 하던 레이버 001, 레이버 003은. 근데 프리엠프티 레벨 2 하면은 레벨 차가 둘 나는 것만, 둘 이상 나는 것만 쫓아 들어오라는 거니까 M2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오리티 레벨이 2였잖아요. M1은 지금 1이고. 그러니까 차이가 하나밖에 안 나죠. 그래서 프라이오리티 레벨 차이가 1밖에 안 나기 때문에 2 이상 나는 게 쫓아 들어와라 했으니까 M2에서 일하던 사람은 안 쫓아 들어옵니다. M3에 있는 거는 M3는 프라이오리티 레벨이 3이니까 1과 3의 차이는 2니까 그 2가 차이 나니까 M3에 있으면 쫓아 들어오겠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프리엠프티 레벨은 프라이오리티 레벨하고 같이 엮여져 가지고 선언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선적으로 한번 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로 하게 되면은 요 M1은 프라이오리티 레벨이 1이고 요 M2는 프라이오리티 레벨이 2니까 차이가 1 나죠? 1 이상 나는 건 다 들어와라. 그러니까 M2나 M3는 프라이오리티 레벨이 3이니까 2나 3에서 일하던 레이버 00이나 레이버 003은 M1이 브레이크다운이 발생하는 순간에 요 레이버의 프리엠프티 레이버 요 룰에 의해서 1 이상 차이 나는 건 다 들어와. 멈추고 일을 멈추고 그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멈추기 전에 들어와라. 바로 이렇게 선언이 되니까 자 이게 고장이 났다 하면은 지금 고장이 났어요. 들어왔죠? 보시면은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M2나 M3는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가 버렸어요. 일을 하다 말고. 자, 여러분들 보셨죠? 여기 웨이트 사이클 레이버 해가지고 요 사이클을 돌려야 되는 거죠. M2, M3 있던 사람이 뛰어다가 도망갔어요. M1을 고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레이버 001은 놀고 있네. 거꾸로 이건 뭐냐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났을 때는 그 레이버 001, 레이버 003에 들어오는 것이 그 사이클 중에 아니기 때문에 레이버 001은 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프리엠프티 레벨을 갖다가 여기서
브렉다운이 일어났을 때 프리엠트 웨이브 레벨을 2로 하면 어떨까? 2로 하게 되면 브렉다운이 일어나더라도 M2에 있는 놈은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M2에 있는 놈은 안 쫓아가요. M3에 있는 것만 쫓아가죠. 쫓아가요. 근데 쫓아갑니다. 뭐냐면 일을 하다 말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클 끝난 다음에 쫓아가는 것이죠. 자, 프리엠트웨이브. 자,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프리엠트 레벨에서 브렉다운이 일어났을 때 웨이브를 들어가서 그러면 프리엠트 레벨을 놓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쫓아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얼라운스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쪽에서 하던 일이 1분밖에 안 남았다. 그 사이클을 맞추는데 1분만 있으면 다 일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하다 말고 쫓아오라 그러지 말고 그거까지는 허락을 해주자. 즉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0.1분 안에 하던 일을 맞출 수 있으면 그거를 마치고 와라. 그런 뜻이고요. 밑에 있는 타임 페널티라는 건 그 일을 하다 말고 중단하고 그 사람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할 때는 원래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할 때보다 능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소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겁니다. 다시 기계를 갖다 잡고 이렇게 운전을 하려면. 그래서 여기 왔다 갔을 때는 원래 하던 일보다 예를 들어서 3분이면 3분 정도가 더 그 작업을 하는데 소요된다고 하자 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할당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리엠트 레벨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라이오리티가 지정되어야 되고 그 프라이오리티 차에 의해서 프리엠트 레벨을 선언하는데 여기서 1 하게 되면 나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와라. 그래서 레벨을 2 하면 나보다 두 단계 프라이오리티 레벨이 2개 이하인 것들은 하던 일을 중단을 하고 와라. 하던 일 누가 중단해요? 여기 있는 요 할당된 여기 선언된 레이버들이. 그리고 하던 일이 얼마 안 남았으면 0.1분밖에 안 남았다면 하던 거기까지는 하던 일을 다 하고 와도 된다. 그리고 이쪽에 불려왔다 갈 경우에는 그런 타임 페널티를 적용해가지고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여기 1번을 하면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갖다 적용시키면은 현실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이렇게 응급조치하고서 막 뛰어가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연하게 작업자를 갖다가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브렉다운에서 이 PLC 말고 밑에 얼로켓 웨이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드밴스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까지가 요 베이직 엘리먼트들, 즉 디자인 엘리먼트의 베이직 탭에 있는 파트, 버퍼, 머신, 웨이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쪽 트랜스포트 쪽에 보시면은 컨베어 벨트가 있습니다. 컨베어라든지 트랙 앤 디크를 하고 이 파워풀 캐리어는 이제 나중에 어드밴스 과정을 설명드리겠지만 컨베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